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리학 4차 시, 또 독서 인문 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알아가면서 조금 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자체가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논리학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구나,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와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 시간과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그 뒤에 문제가 4문제 있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4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조금 정성스럽게 뭐 독서라는 부분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지금 요런 게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모순 관계의 개념이 나오겠죠.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는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자, 이거는 나P입니다. P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P는 모순 관계이다라고 그냥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호, 요 물결 표시는 부정을 나타낸다고 나오죠. 그리고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오겠죠. 모순 관계가 뭐고 무모순율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역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 왜 모순 관계가 아닌지 한번 봅시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우리는 지금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본다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 자, 가능세계라는 또 개념이 나오겠죠, 여러분.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심 화제가 뭐냐면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집합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말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거짓인 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얘들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능성의 개념은 이라고 나오죠. 가능성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여기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P는 가능하다는 P는 적어도 하나의 세계가 성립한다라는 뜻이고,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세계에 성립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연성, 가능성 설명하고 있겠죠. 그리고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세계에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 이 말은 필연성이 있는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는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이제 가능 세계라는 개념이겠죠. 우리의 현실에서 비롯된 어떤 가능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 세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끝내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명제는 선택적으로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좀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겠죠. 갑자기 모순 관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모순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능세계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세계의 어떠한 세계는, 가능세계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P는 가능하다.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P는 필연적이다.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 가능세계 개념은 필연성과 가능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런 말이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가능세계 중 하나인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죠. 나는 만약입니다.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됐나요? 나는 8시에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런 거죠. 8시 기차를 탄 가능세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죠.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규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자 이제 A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겠죠.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 가능 세계 중이라는 거는 가능 세계라는 건 내가 8시에 기차를 탄 세계입니다. 내가 8시에 기차를 탔을 때 나는 지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내가 탄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러한 얘기다. 당연하겠죠. 8시 기차를 탔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탄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여기서 긋겠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는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고장나는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이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A가 참인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세계가 B가 거짓인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 참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능세계라고 얘기를 했죠. 가능세계. 우리가 가능세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 세계가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 나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겠죠. 맞죠? 놓쳤는데
여기서 만약이라는 말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8시에 만약에 만약에 8시에 내가 기차를 탔다면 여러분들 지각을 안 해야 되겠죠. 좀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기차를 탔죠. 이거를 A라고 생각해 봅시다. A. 내가 기차를 탔죠. 그런데 나는 지금 기차를 타면은 지각을 하지 않겠죠. 맞나요? 기차를 타지 않겠죠. 그러면 요거를 B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B라면, 지각을 하지 않는 게 B라면 지각을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not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좀 갈게요. 나는 A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A가 실현되지 않는 거는 위에 문장에 보시면 나는 현실에서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다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A라면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안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는 위에서 있겠지만 어떤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A라면 B가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not B가 아닌 B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B보다 여기서 B라는 거 여러분들 지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각을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유사하기 때문에 B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가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정하게 돼서 기차를 탄다면 지각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닌 지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만약 A가 B 또는 not B다라고 주장할 때 B와 not B의 가능 세계 중에 현실 세계에서 가능 세계 중에서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게 B라는 겁니까? not B라는 겁니까?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아닌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 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을 아까 전에 A하고 관련을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하는 세계가 있고, 기차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하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차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하지 않는 세계가 앞에서 말한 기차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하는 세계보다는 현실적으로 오는 게 더 유사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하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현실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기차를 탈 경우에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A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잘 유념해서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 가겠습니다. 자, 소리 좀 크죠? 자, 가능세계는 나오죠? 가능세계는 네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가능세계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가능세계는 없다라는 거고, 둘째는 가능세계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자, 포괄성은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 일관성, 포괄성. 자,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입니다. 어느 세계이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나P라는 비중률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주고 있죠.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 여러분들 배중률은 2차 시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 2차 시에서 여러분들이 배중률, 물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 중간을 배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결성은 어느 세계,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든 임의의 명제 P는 P에 대해 P이거나 나P라는 것은 배중률 성립한다. 그러니까 P와 나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 모든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입니다. 한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존재한다. 한 가능세계 W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즉, 이 부분이겠죠.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 간에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세계는 나중에 문제 풀 적에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을 대응시켜서 시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능세계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단락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이 수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 이게 수능에 나왔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리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는 것만 이해해주고, 자, 또 과제를 좀 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네 문제 있죠. 네 문제 반드시 풀어주고, 두 번째는 교과서 여러분들 26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반드시 읽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물화생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5가지 더 적어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인데 다음 주에 학교 와서 선생님하고 요거를 다시 보면서 문제풀이까지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잘 들어줘서 고맙고 혹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